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집을 사기로 냈는데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한 분들, 오늘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저희 부부가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꾸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해보았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경험담을 솔직하게 공유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의 기준에서 작성된 내용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집을 사는 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돈이 많다면요. 돈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집을 언제든지 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언젠가 그럴 수 있는 저희의 미래를 상상해보고 지금은 현실에 직시해보겠습니다. 집을 사기로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의 가격대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 기준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용 자금 정리하기. 현금은 얼마나 있는지, 예금은 얼마나 있는지, 펀드가 있다면 환매가 가능한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투자금을 뺄 수 있는지 각 가게의 상황에 맞게 정리한 다음 우리가 집 매매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최종적으로 도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출 확인하기. 월 수입과 지출을 계산한 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월 대출 상환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과 감당 가능한 월 대출 상환액.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다면 이제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매매 가능한 금액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링크 달아놓을게요. 연이자율과 상환기간은 상황에 맞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기입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매매 가능한 금액이 6억이 나왔다고 6억짜리 아파트를 덜컥 계약하면 안 돼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취득세, 인테리어 비용 등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 꽤 많아요. 특히 인테리어는 그 범위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고려를 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가격대가 정해졌다면 이제 어떤 집을 살지 구체화해야겠죠? 일단 우리에게는 기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금액. 그럼 이제 나머지 기준도 정해보도록 하죠. 면적, 사용 승인일, 세대수. 이 세 가지에 대해 기준을 잡으셔야 합니다. 기준을 잡으셨나요? 그럼 이제 네이버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해서 그 기준에 맞는 아파트들을 찾아봐야겠죠? 가격대는 7억 미만, 면적은 30평대 이상, 사용 승인일은 6년 미만, 세대수는 1000세대 이상. 그럼 이렇게 해당 조건에 맞는 아파트 리스트들이 쭉 뜨게 됩니다.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 리스트가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후보지를 좀 더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추가적인 세부 조건입니다. 저희 부부의 기준은 총 4가지였습니다. 평지에 위치한 곳, 지하철역 도보 500m 이내, 지하주차장과 동연결, 커뮤니티 시설에 있는 곳, 아파트 리스트들을 저 기준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주차 대수, 초등학교와의 거리, 최근 실거래가 및 호가까지 추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거래가와 호가는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추적했습니다. 다행히 추적하는 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부동산의 호가가 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꾸준히 추적하다 보니 눈이 가는 아파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앉아서 할 수 있는 단계는 끝났습니다. 나가서 직접 확인해야죠. 후보지가 3곳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사실 해당 지역이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살던 지역이라 후보지를 추리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고요. 만약 아예 새로운 지역이라고 하면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부동산을 통하진 않았어요. 여유 있게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 둘만 가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실제 지하철역부터 아파트까지의 거리도 체감해보고 단지 분위기, 조경 등을 파악해보았습니다. 근처 상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했고요. 그 이후 부동산 예약을 잡았습니다. 예약 없이 부동산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꼭 미리 전화를 하셔야 볼 수 있는 매물이 많아집니다. 부동산을 가는 게 왠지 긴장이 되었는데요.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가려서 듣는 게 중요해요. 당장 사야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사실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어렵습니다. 부동산에서 아파트 단지의 대략적인 시세에 대해 설명을 듣고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 매물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좀 더 우리의 생각이 명확해지더라고요. 저희는 후보지가 총 3곳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총 3번씩 반복했습니다. 간단하게 각 아파트의 스펙을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 후보지, 동네 등급, 중, 세대수, 1000세대 이상, 연식, 17년, 지하철, 도보 3분, 초등학교, 도보 3분. 두 번째 후보지, 동네 등급, 중, 세대수, 1000세대 이상, 연식, 4년, 지하철, 도보 3분, 초등학교, 도보 8분. 세 번째 후보지, 동네 등급, 상, 세대수, 4000세대 이상, 연식, 0년, 지하철, 도보 5분, 초등학교, 도보 5분. 가장 비싼 곳은 어디였을까요? 세대수가 가장 많고 아직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세 번째 아파트가 가장 비쌌고요.
이곳은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시세를 알아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비싼 곳은 비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였어요. 가격 차이가 나는 건 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이유가 투자용이 아닌 실거주 한 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최대한 덜 떨어질 만할 곳, 즉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집을 사자고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선택한 곳 바로 어디일까요? 바로 두 번째. 세 번째는 금액도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아직 입주 시기가 남아있어서 현재 사는 전세집과의 시기 조율이 쉽지 않아 몇 달을 짐을 가지고 어디엔가 머물러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두 번째 후보지의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봤었던 매물 중에 마음에 딱 들었던 곳은 없었어요. 마음에 드는 곳은 너무 비싸고 가격 맞는 곳은 너무 저층이거나 거실이 아파트 뷰여서 딱히 끌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자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제시했던 층향에 부합하는 매물이 나왔다고 해서 퇴근 후 매물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희 니즈에 부합하긴 했지만 아쉽게도 예산이 5천만 원이나 초과하는 가격이었어요. 단지 내에서 선호되는 매물이라 일단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부터 다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저희 능력치를 벗어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대출을 조금 더 냈을 때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계산해보았고 다행히 그 수준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저희의 결단. 최근 실거래가와 호가, 주변 시세 등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머리 싸매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구매하기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바로 가계약금을 쏴드릴 테니 금액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드렸고 결국 기존 호가에서 금액을 낮추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집을 샀어요. 전세살이의 서름과 포모의 서름을 견디고 드디어 2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기분이 생각나서 짜릿해집니다. 가계약금을 보낸 이후 다시 한 번 더 집을 보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잔금 일정 협의를 한 이후 저희는 매우 바빠졌습니다. 대출 알아보고 집 수리 계획 잡고 이사 일정도 잡고 할 일이 산더미더라고요. 몇 달간은 오로지 집에만 초점이 맞춰진 채로 살았다고 봐주시면 돼요. 진짜 우리 집을 드디어 가졌기 때문에 인테리어 설계부터 셀프 시공까지 최대한 저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어요. 돈을 아끼기 위한 목적도 물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집을 매수한 지 대략 2년 정도 되었는데요. 과연 저희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사실 지방 부동산 경기가 그 이후 반등하지 못하고 계속 주춤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였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는 특히 층과 동에 따라 호가의 갭이 너무 커서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게 쉽진 않은데 최근에 저희 윗집이 저희가 샀던 가격에서 약 10% 올라서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대출 이자까지 감안하면 뭐 그냥 보합 수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는 이 집을 매수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단 심리적 안정감이 너무 커요. 이제 부동산 뉴스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실거주를 위한 아파트를 구매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크게 휘둘리게 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직 폭락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자였을 때는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만 보면 한숨이 나오고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뉴스를 보면 뭐 안 팔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신 승리일 수도 있겠지만 버티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은행이 매달 가져가는 대출 상환 금액을 보면서 이거 언제 다 갚지? 라는 현타가 강하게 오기도 하지만 열심히 돈 벌고 투자해야지요. 두 편의 영상을 통해 하락론자였던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 그리고 집을 사기 위해 거쳤던 과정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한 터라 부족함도 많았겠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곧 돌아올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목표는 동반퇴사를 힘나게 합니다.